안녕하십니까? 지혜로운 자산 관리를 통해 우리 삶의 내일을 설계하는 시간입니다. 우리는 모두 경제적 자유와 안정된 노후를 꿈꿉니다. 하지만 막상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. 오늘 우리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아주 강력한 두 가지 도구, 바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금저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. 특히 이 계좌들의 존재는 알지만 개설만 해두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잠자고 있던 자산을 깨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. 우리 주변에는 좋은 것은 알지만 나중에 해야지 하며 시작을 미루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.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.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귀한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. 지식을 나누는 것은 축복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.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풍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우선 우리가 왜 일반 주식계좌가 아닌 ISA나 연금저축 같은 절세계좌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절세계좌가 가진 가장 큰 힘은 바로 세금 혜택입니다. 이 혜택이 얼마나 강력한지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만 알고 계십니다.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우리가 일반 계좌를 통해 국내 기업인 SK텔레콤과 미국 대표 지수인 S&P 500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봅시다. SK텔레콤 같은 국내 주식의 경우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일반 계좌든 ISA든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. 하지만 진짜 차이는 배당금에서 발생합니다.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4%의 배당소득세를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. 하지만 ISA 계좌를 활용하면 연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도 9%의 낮은 세율만 적용받습니다. 더 놀라운 것은 이 9%의 세금마저도 당장 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. 계좌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그 세금마저도 내 돈처럼 재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을 극대화하는 과세이연 효과입니다. 마치 세금이라는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잠시 내려놓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. 해외 투자인 S&P 500의 경우는 어떨까요?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에서 극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. 일반 계좌에서는 매매 차익에 대해 250만 원을 공제한 후 22%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ISA에서는 이 또한 200만 원 비과세 후 9% 분리과세 혜택을 받습니다. 연금저축 계좌는 세율이 3%에서 5%로 훨씬 더 낮아지죠. 정리하자면 절세계좌는 우리가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세금을 줄여주거나 내는 시점을 최대한 뒤로 밀어줌으로써 그 세금까지도 우리의 자산 증식에 동원할 수 있게 만드는 그야말로 치트키와 같은 존재입니다. 이 놀라운 과세이연 효과가 실제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만약 당신이 SK텔레콤에 5천만 원을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는다고 해봅시다. 일반 계좌였다면 세금 4%를 떼고 약 268만 원을 손에 쥐게 됩니다. 하지만 ISA 계좌였다면 세후 317만 원을 받게 됩니다. 무려 1년에 49만 원, 커피가 몇 잔이고 가족과 몇 번의 외식을 할 수 있는 돈이 더 생기는 셈입니다.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
이 49만 원은 단순히 아낀 돈이 아닙니다. 이 돈은 이제 일하는 돈이 됩니다. 이 49만 원을 S&P 500에 재투자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. 5년 뒤 이 돈은 세금으로 사라졌을 운명에서 벗어나 402만 원이라는 새로운 자산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. 5년 뒤 계좌를 해지할 때 내는 세금은 고작 20만 원에 불과한데 말이죠. 일반 계좌였다면 5년간 245만 원의 세금을 냈을 상황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. 이것이 단 5년의 결과입니다. 10년, 20년이 흐르면 그 격차는 상상 이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.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개의 강력한 무기, ISA와 연금저축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까요? ISA는 한국의 고배당주와 미국의 성장 ETF를 조합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. 3년에서 5년 정도의 중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운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. 반면 연금저축은 미국 지수 ETF 등을 통해 20년 이상 초장기 투자를 할 때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. 55세까지 돈이 묵인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긴 호흡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두 계좌 모두 연간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. ISA는 연 2천만 원, 연금저축은 1,800만 원입니다. 매달 꾸준히 납입한다면 각각 약 167만 원, 150만 원 정도가 됩니다.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.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어떤 계좌가 더 유리할까요?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을 때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ISA가 유리합니다. 하지만 투자 기간이 길어지고 수익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연금저축의 절세 효과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됩니다. 바로 선 ISA, 후 연금저축 전략입니다. ISA로 5년간 집중적으로 투자의 목돈을 만든 뒤 그 자산을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하여 더 큰 복리 효과와 절세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. 이제 이 전략을 바탕으로 단 5년의 집중 투자로 평생의 노후 준비를 끝내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리는 이 방법을 모소대나무 투자법이라 부를 것입니다. 모소대나무는 씨앗을 심고 5년 동안은 아주 작은 싹만 내밀 뿐 거의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.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땅속 깊이 그리고 넓게 뿌리를 뻗어나갑니다. 그리고 5년이 지나 충분한 뿌리가 내리면 하루에 수십 센티미터씩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. 우리의 투자도 이와 같습니다. 처음 5년은 성장이 더뎌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절세계절하는 비옥한 땅에 가장 튼튼한 뿌리를 내리는 시기입니다. 자, 5년간의 뿌리 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해봅시다. ISA와 연금저축의 연간 한도를 모두 채워 투자합니다. ISA 계좌에는 절세 효과가 큰 해외 성장주와 국내 고배당주를 절반씩 투자합니다. 연금저축 계좌에는 장기 투자에 적합한 해외 성장주와 해외 배당주를 절반씩 담습니다.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했을 때 5년 뒤 우리의 자산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? ISA 계좌의 원금 1억 원은 약 1억 5천만 원으로 불어납니다. 세금을 내고 나면 약 1억 4천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. 연금저축 계좌의 원금 9천만 원 역시 약 1억 4천만 원으로 성장합니다. 이제 5년 차, 우리는 두 계좌를 합쳐 약 2억 8천만 원이라는 튼튼한 종잣돈, 즉 모소대나무의 뿌리를 완성했습니다. 이 시점에 ISA 계좌의 자금을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합니다. 이때 이전 금액의 10%,
최대 3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까지 추가로 받게 됩니다. 이제부터는 추가 납입 없이 2억 8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뿌리가 스스로 자라나게 됩니다. 과연 이 돈은 시간이 흐르면서 얼마나 거대한 나무로 성장할까요? 초기 투자 후 10년 차, 우리의 자산은 약 10억 8천만 원이 됩니다. 초기 투자 후 15년 차, 자산은 무려 21억 7천만 원으로 불어납니다. 제가 만약 41세에 이 투자를 시작했다면 15년 뒤인 56세에 10억 원이 넘는 은퇴 자산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.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말이죠. 이때 우리는 4% 인출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보다 적은 금액을 인출하면 원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. 15년 차 총자산 10억 8천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. 배당금으로 월 112만 원, 그리고 4% 인출 전략에 따라 월 623만 원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매달 약 735만 원. 이 정도 금액이라면 노후에 돈 걱정 없이 품위 있는 삶을 누리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? 물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야 합니다. 15년 뒤 735만 원의 가치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500만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. 하지만 이 역시 충분히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금액입니다. 단 5년간의 집중과 10년간의 기다림이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입니다.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. 좀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 ISA 계좌의 80%를 S&P 500과 같은 안정적인 지수에 투자하고 나머지 20%로만 성장주 투자를 하는 방식도 훌륭한 대안입니다. 이렇게 안정성을 높이면 기대 수익률은 조금 낮아지지만 그만큼 마음 편히 장기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몇 가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첫째, ISA 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위해 3년마다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것이 더 이득 아닌가요?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. 3년마다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더 자주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모든 자산을 팔고 다시 사는 과정에서 투자 흐름이 끊길 수 있고 수익률이 0으로 리셋되는 것을 보며 심리적인 동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. 무엇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ISA 재가입이 불가능해지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. 둘째, 계좌를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복리 효과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 1만 원에 산 주식이 2만 원이 되었을 때 당신의 배당 수익률은 10%입니다. 이 주식을 팔면 2만 원의 현금이 생기고 이 돈으로 똑같은 주식을 다시 사면 당신의 원금은 2만 원이 되고 배당 수익률은 5%로 보일 것입니다. 하지만 당신이 받는 배당금의 금액은 동일합니다. 수익금이 원금으로 이동했을 뿐 자산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복리의 마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. 오늘 우리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 후 평생의 풍요를 수확하는 모소대나무 투자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우리의 투자는 지금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기억하십시오. 우리는 지금 땅속 깊은 곳에서 그 누구보다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. 그 뿌리가 충분히 자라났을 때 우리의 자산은 그 어떤 투자보다 더 높이 그리고 더 오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. 지치지 말고 이 지혜로운 여정을 함께 계속해 나가